시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자, 244페이지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자,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처럼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5억 대출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은 덥석 5억 대출일까? 아니겠지요. 과연 얼만큼 대출을 제가 한도로 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출 심사하는 건데, 이는 자,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심사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자, 주거용 부산 먼저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주거용 부산 이 같은 경우에는 자, LTV, DTI 등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LTV, DTI 두 가지만 적용한다. 그러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어때? DTI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알게 모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 참고하시고, 우리는 LTV, DTI 두 가지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때 LTV는 우리가 투자론표에서 배웠죠? LTV는 뭡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 DTI는 뭘 기준 심사하는 겁니까? 바로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LTV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 산정하고 DTI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대출자들은 둘 중에 높은 금액을 한도로 할까요?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할까요? 낮은 금액이 되겠지요. 왜? 대출자도 대출을 위험으로 줄이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험도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이야기는 결국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걸 한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이다, 주택담보대출 이 같은 경우에는 LTV, DTI 등을 통해서 최대 대출 가능액 심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인데 우리 흔히 상가 건물이다 좋습니다. 또는 오피스 빌딩 이것은 상업용 부산 이 같은 경우에는 LTV 그리고 DCR 를 통해서 심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LTV는 결국 뭡니까? 우리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LTV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고, DCR이라는 게 있어요. DCR 이분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투자연표에서 부채 감당률 배웠잖아요. 부채 감당률 이게 결국 뭡니까? DCR 이걸 의미하는 거죠. DCR은 부채 감당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채 감당률은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그럼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죠. 이때 부채는 뭘 뜻입니까? 부채 서비스액. 그럼 뭘로 감당하는가 측정하는 겁니까? 순영업소득이다. 그래서 우리 플로차트에서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배우면서 어때? 이 부채 서비스액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측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뭘로 측정하는 겁니까? 순영업소득으로. 그래서 이 선화 딱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 감당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부채 감당률은 뭘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에요? 순영업소득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 이는 영업 소득을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상업용 부산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LTV 그리고 DCR 등을 적용해서 대출 가능액 심사를 하게 된다. LTV는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고, DCR은 뭘 기준합니까? 순영업소득 기준에서 심사한다 생각하시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LTV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있겠지요. DCR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걸 최대 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출 심사 기준 개괄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다. 주거용산 심사 기준 대표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LTV라는 게 있고 DTI 등을 통해서 심사한다는 이야기. 이때 LTV가 있죠. LTV는 영어 첫 글자 따놓은 거라 했습니다. L은 뭡니까? 론, 돈 빌린다는 이야기죠. V는 뭡니까? value, 부동산의 가치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지금 돈 빌린 비율이니까 우리말로 뭐라 표현했습니까? 대부 비율이다. 대출
대출 비율이다. 다음은 자, 융자 비율이다. 자, 저당 비율이다. 담보 예, 인정 비율이다. 참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론 편에서는 대부 비율, 자, 이 말 많이 쓰지만 금융 이 파트에서는 어때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 표현 더 많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가치 기준 심사하기 때문에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어때 알기 더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이다. 우리 시험은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 표현이 나온다면 반드시 괄호에 LTV 이걸 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LTV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 가치 기준 심사하는 기준이다. 이 생각하시고, 자, 우리말로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LTV는 자,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LTV는 부동산 가치로 심사하는 방법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LTV는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자, 융자금, 즉 대출금의 비율이 된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우리 예를 통해서 뭘 구하자는 얘기예요? 대출 가능금액 이걸 구해보자. 그럼 여기에 뭘 구하자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자, 융자금, 예, 대출금 이걸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보자. 그럼 잡으세요. 대출금은 즉 융자금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양변에 부동산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LTV 곱하기 예, 부동산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LTV 기준에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 무조건 부동산 가치 어때? LTV 비율만 곱하면 된다. 이렇게 요령을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 푸는데 이 식 쓸 시간 없어요. 이거 썼다 그러면 이미 잔된 시간 초과하는 겁니다. 그 요령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우리는 이제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 산정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제 부동산 가치, 자, 주택 가치가 5억이라는 이야기예요. 5억인데 이때 LTV 50%가 적용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 부동산 가치 무조건 LTV를 곱하자 그랬죠? 얼마입니까? 2억 5천이 되겠지요. 2억 5천. 그래서 이때 대출 가능액은 2억 5천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자, 부동산, 즉 주택 가치는 5억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LTV 비율이 60% 상향 조정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자, 대출하면 얼마입니까? 무조건 부동산의 LTV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얼마입니까? 3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더라도 또 LTV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어때? 받을 수 한도가 어때? 늘어난다. 알 수 있겠지요. 늘어난다라는 것 따서 이제 LTV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어때? 대출에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는 알 수 있겠지요. 반대로 LTV 비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그럼 대출에서 한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택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정책적으로 또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되겠죠.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1, 2선 LTV를 상향 조정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1, 2선 수요를 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나 1선 LTV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게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LTV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튼 우리가 LTV를 기준해서 대출 가능액 산정해보자.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동산 가치에 LTV 비율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다. 다음, DTI 설명을 드립니다. DTI는 영어 척을 쳤다는 거죠. D는 뭡니까? 부채란 이야기예요. 2, I는 뭡니까? 인컴, 소득이죠. 그래서 DTI는 과거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과거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DTI는 뭡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보다도 오래된 문제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 이 표현이 나와 있고 최근 문제는 뭡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